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반가운 법률아 모셨습니다. 놀자 시간이죠. 법률아 놀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네. 제인정 변호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오셔서 이제 바뀌는 그런 또 행정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오늘 좀 알려주실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트럼프 정부 아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 혜택, 공적 부조라고 공적 부조. 하죠.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 공적 부조라는 거는 영어로 네. 이제 보통 퍼블릭 차지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퍼블릭 차지는 어떻게 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셔서 네. 당연히 받는 것들도 퍼블릭 차지예요. 근데 미국 내에 한 11 밀리언 그러니까 1,100만 명 이상의 언다큐멘트 돼 있는 그 에일리언들 우리가 요즘에 넌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서류 미비자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 그런 신분 서류 미비가 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멕시코랑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미국 불체자의 50% 이상이 멕시코에서 오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그 밑에 엘살바도, 과테말라, 니카라가 이런 약간 사우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불체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받은 공적 부조가 어떤 걸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걸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거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지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전문가들도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혜택을 다 받은 후에 혹시 나중에 바뀌어지는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이게 불이익은 어떻게 보면은 영주권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큐어가 안 되는 굉장히 irreparable한 피해가 진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걸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지 오늘은 약간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족 초청을 하실 때 초청자들이 그 재정 보증을 또 해야 돼요. 재정 보증이요? 네네. 재정 보증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걸 내가 보증하는 건지 보증하시는 분들이. 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재정 보증이 되니까. 재정 보증 우리 보증에 또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게 혹시 나에게 뭔가 피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 보증의 뜻도 이민자가 가족을 통해서 이민을 해왔을 경우에 받지 않아야 되는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받은 거를 재정 보증을 해준 그 분들은 주로 이제 초청자거나 초청자의 가족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받지 않아야 되는 공적 부조를 받았을 때 거버먼하고 약간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증을 쓰겠다. 그러니까 그 보증 쓰는 기간 동안에 그 공적 부조를 받지 않아야 될 걸 받았는 거를 거버먼이 리임버스 하라 그러면은 물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정 보증한 사람이 혹시나 그 신분을 그러니까 돕는 그 사람이 공적 부조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될 경우에 이 재정 보증인이 리임버스 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내가 보증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절대 보증하지 마. 리임버스 하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부가 시스템이 제가 볼 때 잘 돼 있는 게 영주권자로 이민을 해온 경우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더 갖추지 않으면 그렇게 리임버스 해야 되는 돈을 사실은 잘 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이멀전시에 가서 메디칼을 받았다. 그리고 또 임신을 해서 또 메디칼 혜택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증인이 물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그 부분도 따로 이제 회를 만들어서 더 자세히 가족 초청하고 같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방송 시간이 썩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일반적인 공적 부조 뭘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네, 그럴까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민법은요, 되게 팔리틱해요. 왜냐면은 행정부가 민주당이 들어서냐. 또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만 비교해도 공화당이 이제 그 행정부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극명하게 또 차이가 많은 거예요. 특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제 쭉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이제 거기에 딱딱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네, 정확하게 근데 보셨겠네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법도 어떤 법을 시행하다가 어느 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들었으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모든 이민자들이 재정 보증을 해줘도 이민하는 이민 신청 신청인들이 수혜자들이 네네. 미국에 오면 자급자족 할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다 증명하라고 한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맞아요. 트럼프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네, 그거 네. 이제 자급자족 선언문이라 그래서 I-944 양식을 새로 만들고 양식도 제 기억에 한 18페이지나 되는데 거기에 뭐 크레딧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재정관계 서류도 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영어 구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나이, 학력, 그 직업 경력, 그다음에 재산 규모, 또 빚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양식에 적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자비로 건강보험 같은 거를 들어야지만 신청이 네네. 가능하고 해외에서 이민하는 사람도 미국에 가면 어떻게 정부 도움 안 받고 자비로 건강보험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지 보증인이 그걸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했다고요. 그랬었죠. 근데 그게 불과 한 뭐 2년 전이죠. 그렇죠. 맞아요. 트럼프 예, 예. 행정부.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된 제일 먼저 이 구사사는 약간 어떻게 보면 비인도적이다. 이민자한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 미국의 자유평등 뭐 휴메니테리안 리즌하고 맞지 않다. 이런 그 네네네. 퀄리틱 리즌에 따라서 그거를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고 2년 만에. 네, 그러니까 몇 년 또 시행을 하느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막 고생을 엄청 많이 그렇겠죠. 했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렇게 히스패닉 그 커뮤니티는 그 자급자족 선언문을 작성을 하기 어렵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는 퍼블릭 차지를 한 경우에 네. 1년 동안 이제 그 굉장히 많은 푸드 스탬프도 그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년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 또안 그러면은 되는 3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못 한다는 페널티 규정이 있었어요. 이야. 그 944 규정이 시행할 때 다 동시에 시행한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제 기억에도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다 하셨겠죠. 보내고 손님들한테도 네네네. 퍼블릭 차지 받으면 안 되니까 가서 스탑하라 그러고 조언을 해드렸는데 이제 재선이 안 되고 이민상으로는 이제 네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나서 한 2, 3개월 이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이민자가 미국에 오는 거가 엄청 어렵게 바꾼 그런 법을 시행했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폐지하면서 그 사이에 신청해서 접수한 사람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되니까 그냥 바뀐 법으로 대기자도 심사하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넣으셨던 분들도 이제 네. 바뀌면서 다시 또. 근데 이런 공적 부조를 저희도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계속 상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일반 그 이민 대상자들은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받거나 뭐 열심히 온라인으로 정보 사이트를 설치 안 하면 그때 받은 정보가 지금도 같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네. 모르죠. 법이 네. 바뀌었기 네네. 때문에 따로 알려주는 것도 네네. 아니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바뀐 거 중에 그럼 어떤 것들을 받아도 되는지 일단 그 공적 그런 부조? 것들을 좀 그 오늘 좀 부분에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돌려보낸 거는 1999년도에 시행했던 공적 부조 규정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1999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가 없고 지금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 안에는 3개 디비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USCIS라고 하는 이민국, 그다음에 CBP 국경 세관 단속하는 거 주로 입국 심사 세관 뭐 이렇게 통관 이런 것들이 CBP에서 네네. 하고요. IC라 그래서 이제 CBP는 커스텀 보더 패트롤이니까 국경 보더라인. 순찰 네. 겸 뭐 입국 심사 이런 거 하는 데고요. IC는 이미그레이션 인포스먼트 커스텀 에이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인포스하는 거예요. 주로 추방 재판을 해부되는 일이랄지 또 제가 보면은 FMJ를 가지고 있는 비자에 네. 대한 데이터나 뭐 이런 서비스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다 IC가 IC에서. 해요. 근데 이게 다 그 9/11 테러 나면서 이렇게 조직이 다 바뀐 세분화된 거거든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99년도 당시는 INS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종합해서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INS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규정으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그 공적 부조 규정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때로 다시. 네. 네네. 다시 그래서 이제 99년 쪽으로 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공적 부조가 아예 면제된 그룹들이 애초에 또 있어요. 아예 공적 뭐 받아도 되는 거죠. 받아도 그러니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받아도 되는 네네네. 데네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사실 많이는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1 밀리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히스패닉 쪽 라틴 계통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정치 망명, 뭐 난민으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랑 뭐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저도 도와준 적이 있어요. 트래피킹 그 빅팀들. 아. 네. 아이고. 약간 이제 우리가 피해자들인가요? 뭐 마사지 팔러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 아, 예, 예. 그런데 요즘은 무비자로 자유 왕래가 많이 하지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지는 좀 다우풀하기는 해요. 과거에는 그냥 미리국도 하고 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뭐 여권도 브로커 같은 사람이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인신매매 예, 예, 피해자들. 근데 그런 분들은 모든 공적 부조를 봐줘도 다 봐준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유비자, 그래서 뭐 범죄 행위의 빅팀들도 수사에 협조해서 그 범죄자들이 유죄 판결에 이르는데 수사에 협조를 하면은 유비자라는 걸 주고 유비자가 나온 다음에 또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T비자, 유비자가 다 비移비자면서 나중에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임시 보호 상태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냥 거의 다 기간이 끝나면은 갱신 안 해줬다가 네,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되니까 갱신 안 해줬던 나라들을 도로 다 갱신해줘서 지금 TPS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쭉 스트레이트로 살면 그냥 리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 그냥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적 보조 받아도 괜찮다. 그다음에 이제 바와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사무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 있는데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데 영주권이 얽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거. 그래서 상대방한테 접근 금지 명령도 받고 또 접근 금지 명령이 없더라도 확실한 에비던스가 있는 거. 그러니까 꼭 경찰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뭐 사고가 나고 뭐 폭력을 당해서 뭐 상처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보통은 의사한테 가서 진료 기록을 남겨야 된다. 네. 네네. 또 한인타운에는 이제 한인 가정 상담소 같은 데서 카운슬링 같은 거 한국말로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술한 거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항상 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고 현장에 나와서 바로바로 리포트를 만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부류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퍼블릭 차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네. 영주권 수여할 때 지금 바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혼을 그냥 해서 결혼을 하고 3개월만 살았더라도 나 폭력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나와서 이혼하시고 혼자서 그 I-360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빙 서류, 에비던스 이런 걸 다 해서 스스로 영주권을 받는 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가정 폭력 때문에 피해 나왔는데 재정 보증을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너는 재정 보증도 필요 없다. 그것도 필요 없고. 네, 퍼블릭 차지도 다 받을 수 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한 사람을 제가 파일해줬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가정폭력 가해자가 닥터예요. 메디컬 닥터. 어휴. 가해자가. 네네. 현재도 프랙티스하고 있는. 근데 한국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네네네네. 이제 타국인들도 좀 도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간에 그 감정 절제를 못하고 의사들도 제가 보면은 이렇게 앵걸 매니지먼트 그렇죠. 잘 안 되는 의사들도 그거는 있는 이제, 것 같아요. 개인 그러니까 차이.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런 케이스라서 모든 의사를 지금 폄하하는 건 절대 그건 아니고. 아니고 이제 그분의 직업이. 그러니까 뭐 경찰에 또 잡혀도 갔었는데 이제 약간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잘 합의를 해서 그냥 형사상 기소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바와를 접수를 하면 이제 프라이마 파시 디터미네이션을 해서 기본적으로 너는 바와의 자격이 있다. 보통 한 오래 걸리는데요. 제가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2개월 안 돼서 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네. 그 프라이마 파시 디터미네이션에 너는 퍼블릭 차지를 해도 된다 이렇게. 아예 그게 딱 명시되는군요. 네, 그 종이를 가지고 네가 필요하면은 퍼블릭
퍼블릭 어시스턴트를 받아도 된다. 그 어프로브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했다고 이제 계속 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요, 저희 변호사님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 공적 부조, 네. 퍼블릭 차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하고 받지 그렇죠. 않아야 되는 거. 그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세요. 저희 잠시 바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재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 공적 부조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면제되는 이번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젠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신분 해결 안 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물론 다 이런 혜택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다큐멘트 에일리언 우리가 얘기하는 넌 시리즌 서류 미비자가 받아도 괜찮은 것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리스트가 꽤 많으니까 저도 이게 잠깐 참고로 보면서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메디케이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고 그렇죠. 부르죠. 근데 전반적으로 50개 주에서는 그거를 메디케이드라 그래서 그렇죠. 실제 메디케이드는 페더럴하고 스테이트가 같이 이렇게 펀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단기 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멀전시에 가는 거는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이머전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그리고 그 애를 가져서 임신 프레그넌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산모 여기 또 불체자 아니더라도 비민 비자로 오신 분들 중에 H1이나 유학생들도 그 애 임신해서 날 때 메디칼 혜택을 받으신 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자세히 따지면은 괜찮은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가보면 이민국 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페이버러블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메디칼 받고 하는 건 또 시민권자가 나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그 스테이트 차일드 헬스 인슈런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걸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현금성은 대부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푸드 스탬프도 트럼프 행정부는 안 됐었어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는 또 괜찮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대통령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항상 정치적으로 바뀐 거를 항상 마니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주는 뭐 영양 급식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뉴트리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우싱도 우리가 왜 섹션 8 이라 그래가지고 정부 도움받는 좀 약간 저리로 들어가는 주택들 있잖아요.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안 됐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섹션 8 혜택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차일드 케어 서비스 보육하는데 뭐 보조 받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저소득자들한테 주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긴급 시에 준 뭐 이렇게 약간 재난 구호는 현금성은 대부분 안 되는데 코비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긴급으로 조금씩 받은 것들은 또 긴급 재난 구호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그 포스터 케어하고 어답션 한 아이들이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주변에 꽤 많이 있고 제가 가정 상담소에서 이사 일을 거의 한 15년 정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포스터 케어 처음에 에이전시로 미국 내에서 이제 한국인이 문제가 생겨서 부모가 다 문제가 있을 때 그 포스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포스터 에이전시가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이런 포스터 케어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위탁 가정이죠. 이런 거를 한국 가정한테 소개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련돼 있는 보조를 받아도 괜찮다. 그다음에 헤드 스타트 액트라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에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 지원 받은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잡 트레이닝 받은 것도 괜찮다고 돼 있어요. 괜찮고. 네네네. 그다음에는 뭐 위기 관한 뭐 상담이나 이런 사회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받으면 괜찮다고 돼 있는 것들이고요. 받으면 안 되는 거는 현금을 받는 거는 안 된다고 돼 있고 메디칼 같은 것 중에서도 왜 뭐라 그러지? 리업 센터 같은 데 가서 장기로 있으면서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장기. 제가 이제
아시는 주위에 이제 아는 사람이 제가 좀 많으니까 제가 상담할 때 어떤 분은 지금 관광 비자로 오셨는데 이제 마켓에서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할머니세요. 예, 예. 그러니까 쓰러지셔서 이제 이 경지뼈가 다치고 해서 예. 이제 시들 사이너스 이멀전시에 가니까 이멀전시에서 다 메디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메디칼이 나와서 병원에서 뭐 한 달 반 입원하니까 제 생각에 조기 병원비 한 4-50만 불 나오지 그렇죠. 않았을까.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수술도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재활센터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을 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장기로 들어가신 거라서 제가 보면 이후에 영주권 신청하실 때 영주권은 못 받게 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예. 장기로 주는 메디칼을 받아서 그냥 뭐 한국 같으면 그런 혜택을 자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걸 다 커버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됐는지도 모르죠. 혜택을 좀더 캘리포니아에 받으시니까. 사시는 불체자들은 메디칼을 받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타주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메디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든 그 주가 다 메디칼이 있고 캘리포니아는 그거를 메디케이드가 메디칼이 된 네, 건데 예. 이거는 또 언다큐먼티드 에일리언이 받는 것에 관한 규정은 캘리포니아만 있는 거고 타주는 있을지도 모르는데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에 2014년도에는 25세 미만 언다큐먼티드 에일리언을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득은 파버티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발표한 빈곤 가이드라인에 138%를 벌면 이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 가족이면은 이제 18,750불 정도, 2인이면 25,268불, 3인 가족이면 31,782불, 4인 가족이면 38,295불. 요게 138% 소득 근거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도 5월에 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해서 이거를 확대를 한 거예요. 오. 언다큐먼티드 에일리언이 메디칼 받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확대했냐면은 나이가 일단 50세 생년월일서부터 그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로는 26살서부터 49세 그 커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서류가 미비자라 할지라도 소득 기준하고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라는 걸 증명하면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저도 이거 방송 때문에 좀 약간 더 설치를 해봤는데 그 가족 초청하는 가이드라인에는 메디케이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메디케이드를 하면 안 된다는데 그게 페더럴 테스트 그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언다큐먼티드 에일리언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연방 정부에서 도와줄 리도 없지만은 캘리포니아가 갖고 있는 그 세금으로 이걸 커버를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민을 할 때는 스테이트에서 서포트를 받고 페더럴 펀드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는 또 괜찮다고 돼 있어요. 이거 좀 헷갈리네요. 복잡합니다. 굉장히. 네. 예. 그런데 또 현금 지원받는 캐피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또 돼 있어요. 주정부 돈인데도. 그러니까 이야. 주정부인데도 이게 퍼블릭 차지로 이민 베니핏이 있고 없다 하는 거는 연방에서 각 주가 50개 주가 알아서 니네가 정하라. 요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많이 가잖아요, 인민국에.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민국 컴퓨터에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스테이트 기록을 원하면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페더럴리 펀드 된 거는 좀 이지 액세스가 가능한 것 같고 스테이트에서 받은 거는 일부러 조사를 해야지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은 Have you ever received public assistance? 질문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애 낳는데 이거 메디칼 그러니까. 받았는데 네. 써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산모도 받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쓰라고 하는데 아이만 받은 경우는 안 써도 됩니다. 뭐 아이는 나자마자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다가 노라고 하신 분들이 인터뷰 가서나 인터뷰한 이후로 뭐 이렇게 막 설치를 해서 뭐 산모는 너는 왜 안 써냐 그런 질문을 제가 35년 넘게 일했는데 한 번도 이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공적인 제가 내어니까 이제 뭐라고 뭐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걸 사실대로 써도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면은 되게 전문가랑 살아와서 상의하시고 그러면은 네. 상당히 많은 혜택을 다 받아도 이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또 행정부가 혹시 또 바뀌게 되면은 네. 법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네. 제가 이제 이거 한 2년 전에도 이런 이슈를 한번 방송해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내서 한번 지금 네. 자세히 설명해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또 바뀔지 모르는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또 업데이트해 주신 내용으로 네.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그럼요. 되는 것이 네네. 가장 네네. 저도 지금 카카오톡으로 제인정 변호사님 연락처를 좀 빨리 알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네네네. 가족 이 공적 초청에 보존- 관한 공적 보존은 네. 또 다른 규정이 있기 또 다른 때문에 규정이 있구나. 제가 다음에 기회가 예, 예. 되면 또 그쪽은 다시 설명을 한번 해야 될 진짜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네네. 오늘 다루실 수 있는 이야기가 좀 한계가 있고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좀 요청하시면 더욱더 여러분 그렇죠. 상황에 맞는 또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하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13-738-0928 213-738-0928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